목포를 뒤흔든 충격 실화. 시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와 그 끔찍한 결말. 항구 도시 목포, 푸른 바다가 펼쳐진 이곳에 대대로 지역 유지로 이름난 김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가장인 김진태 회장 62세은 굴지의 수산물 가공 및 수출 회사를 운영하며 여러 개의 전복 양식장과 넓은 토지를 소유한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주먹으로 이 거대한 부를 이룬 그를 존경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으리으리한 저택, 화목해 보이는 자손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병든 아내와 황혼에 접어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혜숙 58세, 오랜 시간 심장병을 앓아왔습니다. 그녀는 온화하고 인내심이 강했으며 평생을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원은 아들이 번듯하게 성장하고 가정이 평안한 것이었지만 병만은 그녀를 하루가 다르게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바닷바람만 스쳐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곤 했습니다. 부부의 외아들 김민준 30세은 아버지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성실하고 과묵하며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4년 전 최윤아 25세와 결혼했습니다. 윤아는 목포 인근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가난을 피해 도시로 와 공장에서 일하다 민준을 만났습니다. 윤아는 순박한 남도 여자들과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작고 아담한 체구에 눈부신 미모를 가졌고 꿀을 바른 듯한 목소리와 영리하게 빛나는 눈빛을 지녔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민준이 젊고 아름다운 데다 애교까지 많은 아내를 얻어보기 많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윤아의 마음속에는 이 거대한 저택에 처음 발을 들인 날부터 금고와 땅 문서, 그리고 시아버지 김 회장이 쥔 막강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목포의 바닷바람이 야자수 잎을 스치던 어느 오후, 민준이 회사 일로 바쁘고 어머니 이혜숙 여사가 병상에 지쳐 누워있을 때 윤아는 종종 시아버지에게 차를 대접한다는 핑계로 그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김 회장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 헤아리기 힘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처음엔 그저 며느리가 효심이 지극하다고만 생각했지만 황혼에 접어든 남자의 마음은 누구보다 쉽게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혜숙 여사가 급히 병원에 입원하자 윤아는 김 회장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잘 모실게요. 그 한마디는 김 회장의 오랜 외로움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부터 목포 땅을 뒤흔들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혜숙 여사가 입원한 후 목포항이 내려다보이는 거대한 저택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 민주는 회사 일로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수산물 공장과 양식장을 오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60이 넘은 김 회장은 노안으로 허리 통증과 피로에 시달렸고 병상에 누운 아내를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공백을 며느리 윤아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아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라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이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없는 낮 시간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방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생강차를 내어 가기도 하고 잘 익은 과일을 깎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교묘한 화술로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를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제일이에요. 이 차 드시고 몸 따뜻하게 하세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힘든 일은 그만하시고 편히 쉬셔야죠. 김 회장은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너는 민준이나 잘 챙기면 된다. 이 늙은이야 평생 고생하며 산 몸이라 괜찮다.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녀의 살가운 관심은 그의 마음에 기묘한 감정을 싹트게 했습니다. 효심 지극한 며느리의 세심한 보살핌, 병든 아내가 더 이상 해주지 못하는 그 관심이 그의 마음을 속절없이 녹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장 인부들이 모두 퇴근한 후 유나는 김 회장에게 뜨거운 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며 함석 지붕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비 오는 날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 법이란다. 그때는 나도 가진 것 하나 없는 신세였지. 이만큼 잃었지만 세월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는구나. 유나야. 유나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동정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에게 아버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둥인걸요. 제가 꼭 아버님 곁에서 다시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김 회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며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과 눈빛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튼 소리 말거라. 이 늙은이를 누가 챙겨주겠니? 하지만 유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길을 정해놓았습니다. 만약 김 회장이 나를 믿고 의지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이 모든 재산은 언젠가 내 것이 될 거야. 그날 밤 회사에서 남편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정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야, 밥 잘 챙겨 먹고 부모님 잘 부탁해. 보고 싶다. 유나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의 눈은 김 회장이 앉아있는 서재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나의 마음속에서 상속이라는 두 글자는 신혼의 애틋한 감정마저 집어삼키며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차를 나르고 죽을 대접하던 날들 이후 유나는 시아버지에게 더욱 대담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안부를 넘어 교묘하게 김 회장의 마음속에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거래처와의 미팅으로 인근 도시로 급히 떠나며 아내에게 부모님을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목포는 장마철이었고 집 앞 바다는 것엔 비바람에 파도가 높았습니다. 거대한 저택 안 김 회장과 유나는 뜨거운 김이 오르는 저녁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식기 전에 드세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생선 매운탕 끓였어요. 유나는 살며시 생선살을 발라 그의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김 회장은 젊은 며느리를 보며 잠시 당황했습니다. 너나 많이 먹어라. 나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까지 챙길 필요 없다. 너는 아직 젊은이 민준이와 행복하게 살아야지. 늙은이 수발드는 게 무슨 재미겠니? 유나는 설탕처럼 달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는걸요. 그리고 남자는 누구나 자신을 알아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버님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아버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김 회장을 올감했습니다. 아내가 병석에 누운 이후로 이렇게 다정한 위로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강렬한 갈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애틋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유나의 눈빛은 사춘기 소년처럼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후 유나는 능숙하게 상을 치우고는 뜨거운 차를 한 잔 더 내와 그의 옆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척 그의 굵은 손등에 자신의 손을 스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가끔 아버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세요. 제가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평생 곁에 있겠어요. 김 회장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뺐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유나야, 선 넘는 말은 하지 말거라. 나는 네 시아버지다. 이래선 안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연민과 함께 치밀한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 그저 아버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김 회장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고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속 폭풍에 장단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늙어서 주책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달콤한 목소리는 떨쳐낼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반면 유나는 방문을 닫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김 회장의 서재에 있는 무거운 금고와 수많은 땅 문서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늙은이가 오직 나만이 진심이라고 믿게만 만들 수 있다면 상속은 시간 문제야. 바로 그때 남편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부모님 잘 챙겨줘. 곧 돌아갈게. 유나는 다정하게 전화를 받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집에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유나와 김 회장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효심지극한 며느리였지만 오직 김 회장만이 그녀의 모든 행동 속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찻잔을 건네는 손길, 안부를 묻는 눈빛, 그 모든 것 속에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써 외면하려 할수록 그 달콤한 속박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양식장 시차를 위해 멀리 완도로 떠나고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김 회장은 서재에서 산더미 같은 회사 서류에 파묻혀 피곤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과일 쟁반을 들고 들어와 조용히 책상에 내려놓고는 그의 등 뒤에 서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상하시겠어요. 이제는 좀 본인 몸도 생각하셔야죠. 유나는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주무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김 회장은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만 이 사업은 내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다. 이제 와서 손을 놓았다가 자식들이 지켜내지 못하면 어떡하겠니? 유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아버님 평생 고생하셨는데 확실하게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건 어떠세요? 김 회장은 눈을 뜨고 며느리를 바라보며 순간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유언장이라니. 그런 중대한 일을 네가 왜 꺼내는 거냐? 유나는 황급히 그의 손을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그저 아버님이 걱정돼서 그래요. 민준 씨는 너무 착하고 순해서 큰일을 맡기기엔 부족하고 어머님은 편찮으시잖아요. 만약 아버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아버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과 함께 마치 그의 마음속으로 녹아들듯 간절한 눈빛을 보내자 김 회장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유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가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관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가족을 위하는구나. 한번 고려해 볼 만도 하지. 그날 밤 그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병원의 아내, 일에만 몰두하는 아들, 그리고 다정한 유나의 눈빛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반면 방으로 돌아온 유나는 거울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언장 이야기는 이제 막 씨앗을 뿌렸을 뿐이지만 그 씨앗이 정확히 부드러운 땅에 떨어졌음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교묘하게 물을 주기만 하면 김 회장이 재산을 넘긴다는 서류에 서명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밤늦게 남편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너무 보고 싶. 내일 일 끝나면 바로 갈게. 유나는 평소처럼 달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은 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화를 끊자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남편 민준의 모습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늙었지만 막대한 불을 지난 남자의 그림자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과 유 원장 이야기를 나눈 후 유나는 침대에 누워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문득 목포 변두리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유나와 민주는 장터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따뜻한 호떡을 사주며 야간 근무 힘들 텐데 이거라도 먹고 힘내요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유나는 민준의 순수한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 김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했고 평생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집안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인간의 탐욕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은으로 가득 찬 묵직한 금고, 수많은 토지 소유권 증서, 거액의 수출 계약서들. 그 눈부신 광채는 유나가 돌아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저 착한 아내로만 살면 평생 이 작은 일부만 누리게 될 거야.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더 많이 가질 수 없다는 거지. 한편 김 회장은 며느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홀로 서재에 앉아 쌓여있는 땅 문서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는 너무 착하고 물러 똑똑하지만 결단력이 부족해. 아내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유나만이 영리하고 나를 챙길 줄 알지.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 아이에게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유나의 달콤함은 점차 그로 하여금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다정한 눈빛 뒤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혜숙 여사가 심장 발작으로 다시 입원하자 유나는 즉시 시아버지를 돌보는 책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밥상을 차려 김 회장의 침대 곁에 앉아 음식을 집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제 마음도 놓여요. 언젠가 아버님이 떠나시면 전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막막해요. 김 회장은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넘실거렸습니다. 몇 년 동안 누구도 그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젊은 시절처럼 두근거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유나는 살며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 그저 아버님을 모시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님이 저를 믿어주신다면 2번 다시 아버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요. 그 순간 김 회장의 마음속에 있던 희미한 경계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마치 청춘을 되찾은 듯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다정함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는 유나를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재산과 감정 모두를 동원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민준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유나는 여느 때처럼 달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그녀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김 회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저 유 원장에는 분명 내 이름이 적히게 될 거야. 목포의 밤비가 기와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위험한 게임의 박자처럼 들렸습니다. 며칠간의 출장을 마치고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서랍장에서 값비싼 명품 가방과 수입 향수 영수증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놀랐습니다. 유나의 월급과 그가 매달 주는 생활비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을 들고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나야, 이거 언제 산 거야? 왜 이렇게 비싼 것들 뿐이지? 네 월급으로는 부족할 텐데 내가 준 돈은 생활비로 빠듯했잖아. 유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자기야, 이건 나 쓰려고 산 게 아니야. 아버님 드리려고 샀지. 아버님 요즘 계속 쑤신다고 하셔서 외국산 파스도 사고 기분 전환하시라고 선물도 좀 샀어. 며느리로서 시부모님 챙기는 건 당연하잖아.
그 말을 듣자 민준의 마음은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순진했고 아내를 믿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의심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챙기는 건 고맙지만 다음부터는 나한테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집안 돈 문제는 명확해야 하잖아. 알았지?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착한 미소를 지었지만 등 뒤로 그녀의 눈빛은 불쾌감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순진하지만 바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면 언젠가 큰 의심을 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유나와 대화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잠을 자는 대신 그녀가 들려주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와 풍족하게 살고 싶다는 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박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곳을 건드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던 날, 김 회장은 유나를 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니 정말 고맙구나. 만약 내가 없어진다면 네가 이 재산을 가장 잘 지켜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운 척했습니다. 아버님, 과찬이세요. 전 그저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재산 같은 건 감히 꿈도 꾸지 않아요. 하지만 속으로 유나의 심장은 축제를 만난 듯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몇 걸음만 더 나아가면 김 회장이 정말로 유언장에 서명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내 옆에 누웠지만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수증과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나야, 요즘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예전이랑 많이 달라 보여. 전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았잖아. 유나는 황급히 남편 쪽으로 돌아누워 그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난 그냥 가족들을 챙기는 것뿐이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 사랑해. 민주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의심을 마음속에 묻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아내의 미소가 그녀의 달콤한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미소는 야망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푹푹 찌는 어느 날 오후 목포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수출 계약 협상을 위해 며칠간 광양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아내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아버지도 약해지셨으니 네가 잘 좀 챙겨줘. 마음이 영 안 놓이네. 유나는 평소처럼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기다려온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시어머니 약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김 회장에게 바람도 쐴 겸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국 대신 목포 시내의 한적한 호텔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김 회장은 순간 멈칫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유나야, 여긴 왜?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나. 유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집에서는 늘 누가 있잖아요. 저희 둘이 편하게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요. 잠깐만요. 제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김 회장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평생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애원과 약속이 뒤섞인 유나의 눈빛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마지막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창밖의 빗소리가 처마를 적시는 동안 김 회장은 쾌락과 죄책감에 동시에 휩싸였습니다.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김 회장은 깊은 후회에 잠겨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잘못했다.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내 시아버지인데 민준이와 내 어머니에게 무슨 낯으로. 하지만 유나는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를 부드럽게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이 비밀은 제가 평생 지킬게요. 저에게는 아버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저를 믿으세요.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은 마약처럼 김 회장을 맹목적인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유나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나는 속으로 만족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한 단계는 성공했어. 이제 다음 단계는 저 늙은이를 압박해서 정식으로 유언장에 서명하게 만드는 거야. 다른 곳에서 민주는 광양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해숙 여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용히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눈치가 빨랐고 오래전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남편 곁에 머물 핑계를 찾고 시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평범한 며느리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내려놓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함석 지붕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내 예감이 틀렸을 리가 없어. 만약 내 짐작이 맞다면 이 집안은 끝장이야. 전화를 끄는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이상한 명품 영수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회피하는 듯한 그녀의 눈빛도 생각났습니다. 그는 애써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유나는 날 사랑하잖아. 설마.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목포 시내의 한 호텔방에서는 김씨 집안 전체를 비극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끔찍한 죄악이 거대한 파도처럼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출장 이후 목포의 저택에는 미묘하고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김 회장은 종종 회피하는 눈빛으로 며느리를 훔쳐보았고 유나는 더욱 자신감 넘치고 노골적으로 그에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이해숙 여사는 몸은 쇠약했지만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그 작은 변화들을 쉽게 감지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해숙 여사는 의자에 기대앉아 며느리가 약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유나의 옷깃에서는 이 집에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유나야, 요즘 향수를 쓰는구나. 전에는 안 쓰던 향인데. 유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마트에서 싸게 팔길래 한번 사봤어요. 향이 좋아서요. 이해숙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남편의 옷을 세탁하던 그녀는 그의 하얀 셔츠 깃에서 옅은 분홍색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셔츠를 쥔 그녀의 손이 떨렸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결백을 믿고 싶었고 며느리의 정숙함을 믿고 싶었지만 작은 단서들이 바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유나가 의도적으로 남편 방에 드나들던 모습, 식사 때마다 과도하게 시아버지를 챙기던 행동, 그리고 이제 이 립스틱 자국까지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그녀는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식사 자리에서 남편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요즘 보니 유나가 당신을 참 많이 챙기네요. 방에도 자주 올라오고 이것저것 사다 바치는 게 꼭 친딸 같아요. 김 회장은 순간 멈칫했고 손에 쥔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헛웃음을 치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셔느리가 시부모 챙기는 게 뭐 이상하다고. 당신이 계속 아프니 저 애가 대신 챙겨주는 거 아니요. 고맙게 생각해야지. 의심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이해숙 여사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고 눈물은 소리 없이 밥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오자 그녀는 아들을 불러 조용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요즘 내 아내 행동이 좀 이상하구나. 아내를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겠다. 알았지? 민준은 놀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셔서 그래요.
유나는 저한테도 잘하고 가족들한테도 잘하잖아요. 너무 신경 쓰시면 건강에 해로워요. 이해숙 여사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직감은 이 집안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그것이 드러나는 날 김씨 집안은 걷잡을 수 없는 폭풍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살아가던 김 회장은 마음의 변화를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유나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손을 잡고 호텔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그저 과정일 뿐, 최종 목표는 김 회장이 쥔 수십억의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장 인부들이 모두 퇴근했을 때 유나는 조용히 시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한 그녀의 눈빛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김 회장은 유나를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서류 몇 장을 뒤집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무슨 일 있니? 그는 애써 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유나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그의 곁에 바싹 다가앉아 속삭였습니다. 그냥 아버님 뵈러 왔어요.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요. 아버님이 정말 절 아끼신다면 그걸 증명해 주셔야죠. 김 회장은 당황하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증명? 나는 이미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야. 유나는 부드럽게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얹고 꿀처럼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아버님이 저를 아껴주신다는 증표로 돈을 조금만 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저를 믿으신다면 이건 큰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재산을 물려주시면 제가 아버님 대신 잘 지켜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원하는 것이 단지 애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또다시 눈을 감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금고를 열어 돈다발을 꺼내 유나 앞에 놓았습니다. 가져가거라.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네 어머니나 민준이가 알면 이 집안은 끝장이야. 유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게는 아버님뿐이에요. 끝까지 비밀을 지킬게요. 바로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민준의 귀에 아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제게는 아버님뿐이에요.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그날 밤 내내 그 모호한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민준은 아내가 돈다발을 서랍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유나야, 그 돈 어디서 났어? 요즘 돈이 너무 많아 보여. 쇼핑도 마음껏 하고 솔직하게 말해봐. 유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자기야, 아버님이 날 친딸처럼 예뻐하셔서 가끔 용돈을 주셔. 어머님이나 가족들 선물 사라고 주신 거지 나 혼자 쓰려고 한 거 아니야.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신뢰라는 단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착하기만 하던 아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밀스러워졌을까? 그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등을 돌린 유나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에게 달콤한 약속은 핑계일 뿐, 그녀가 원하는 것은 김 회장이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공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남편 민준조차도 그녀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 이해숙 여사는 집보다 병원에 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병실에 누워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셔츠에 묻어있던 립스틱 자국, 낯선 향수 냄새, 시아버지를 향한 며느리의 이상한 눈빛,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자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설마 내가 낳은 아들이 사랑하는 바로 그 며느리가 세상에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지금 이 사실을 말해봤자 김 회장과 유나 모두 부인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아들 민주는 아내를 너무 믿었고 아버지를 존경했기에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의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변호사로 일하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설 탐정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보게, 내 며느리와 우리 집 양반을 좀 따라붙어 줄 사람이 필요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 증거가 필요해. 최대한 빨리. 며칠 후 사설 탐정은 비밀리에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나가 시아버지 방에 자주 드나드는 것 외에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탐정은 저택을 나서는 유나와 김 회장을 뒤쫓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 간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향한 곳은 시내 중심가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든 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이해숙 여사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병든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과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아가, 어떻게 네 시아버지와 격한 감정의 동요는 그녀에게 치명적인 심장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가사도우미가 그녀를 발견하고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주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창백해진 어머니를 보자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해숙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지금 다 말할 순 없지만 내 아내와 내 아버지를 조심해라. 엄마가 모든 걸 봤다. 민주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통으로 가득 찬 그 눈빛은 그의 마음에 깊은 공포를 심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그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의 씨앗을 파헤치는 삽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병상에 잠든 어머니 곁을 지키던 민주는 조용히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품 영수증, 낯선 향수, 그리고 제게는 아버님뿐이에요라는 모호한 말까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 집안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도시 반대편 익숙한 호텔 방에서 유나와 김 회장은 여전히 금지된 관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밀의 장막이 이미 걷혔다는 사실을, 그리고 김 씨 집안 전체를 비극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폭풍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후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둘러 모든 것을 폭로하는 대신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진실이 드러날 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회장과 유나 두 사람 모두 발뺌할 수 없도록.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고 아내와 대화했으며 심지어 더 다정하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직으로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거실, 복도,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몇 대를 구해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민주는 조용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져 이 가정이 무너진다 해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 며칠 후 덫은 놓였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회사를 오갔지만 밤이 되면 자기 방에서 몰래 핸드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던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아내에게 재고 확인 때문에 늦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척하며 핸드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잡힌 영상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얇은 실크 원피스를 입은 유나가 과일 쟁반을 들고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 회장은 주위를 살피며 문을 닫았습니다. 마이크는 멀었지만 목소리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유나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민준 씨 늦는데요. 걱정 마세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나야,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보면. 하지만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민주는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은 모든 윤리와 도덕을 잊은 채 격정적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눈은 핏발이 섰고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소리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지만 입술에서 피가 날 때까지 깨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유나, 넌 내 아내인데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는 모든 영상을 저장하고 USB에 조심스럽게 복사했습니다. 이 증거 앞에서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유나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우유라도 한 잔 타드릴까요? 민주는 그 순진해 보이는 얼굴을 보며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결연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밝힐 날이 머지않았으며 그날이 오면 누구도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며 창문을 흔들었고 목포 앞바다는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김씨 집안에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민주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를 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따지고 마음속 울분을 토해내고 싶었지만 이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진실은 가족 모두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밝혀져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다 같이 식사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김 회장은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숙 여사는 아들이 무언가 발견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갈치조림, 꽃게탕, 남도식 나물 반찬들. 처음에는 수저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에게 술을 따랐지만 그의 눈은 불길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김 회장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건 다 내 덕이다. 아비로서 정말 기쁘구나.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그릇에 생선살을 발라주었습니다. 자기야, 식기 전에 먹어. 민주는 그녀를 차가운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족들을 모은 건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확실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경고하셨고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고 집었던 반찬이 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아, 무슨 소리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차근차근 이야기해야지. 왜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니? 민주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후 아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거실에 있는 TV에 연결했습니다. 몇 초 후 영상이 재생되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유나가 서재로 들어가 김 회장을 끌어안고 격정적으로 입을 맞추는 모습. 그리고 아버님, 오늘 민준 씨 늦는데요.
나도 더는 못 참겠어. 같은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해숙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민주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제 아내와 제가 존경하던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배신했습니다. 두 분은 이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유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김 회장 역시 온몸을 떨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준아, 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울음소리, 고함, 흐느낌이 뒤섞여 화목해야 할 저녁 식사 자리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해숙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 예감이 맞았어. 그런데 진실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이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째서 우리 가족이 이런 치욕을 겪어야 합니까? 민주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 변명은 끝났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저택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김씨 집안은 공식적으로 거대한 폭풍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폭풍은 지난 수년간의 거짓된 평화를 남김없이 휩쓸어갈 것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영상이 끝난 TV 화면은 여전히 밝게 빛났고 이해숙 여사의 흐느낌은 칼날처럼 모두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는 온몸을 떨면서 있었습니다. 두 눈은 핏발이 섰고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분노와 고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생 수백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그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겁에 질린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넉나간 사람처럼 갈라졌습니다. 민준아, 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하지만 어쩌다 내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네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후로 집안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어. 그때 유나가 나를 챙겨주고 위로해주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서 뿌리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해숙 여사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병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그 입 다물어요. 당신은 나에게 이 집안 전체에 똥칠을 했어. 당신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기나 해? 유나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 눈빛에는 단순한 후회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맹세코 제 본심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유혹하셨어요. 저는 젊고 약해서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이 가정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거예요. 민주는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나, 이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거냐? 내가 바보 같아? 네가 한 짓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고 온갖 수작을 부린 걸 내가 다 아는데? 나는 너를 믿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 아버지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유나는 통곡했지만 눈 한구석에서 반항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이러고 싶었는 줄 알아요? 나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아버님 덕분이었잖아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우리한테 오늘이 있었을까요? 난 그저 확실한 내 편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닥쳐. 이 탐욕스럽고 배은망덕한 여자. 넌 모든 걸 짓밟았어. 사랑, 가족, 도리, 그 모든 걸 쓰레기 취급했잖아. 이해숙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지만 눈에는 보기 드문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네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유나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집은 너처럼 배신하고 가정을 더럽힌 여자를 받아줄 수 없다. 김 회장은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저 애를 내쫓지 마시오. 이 모든 건 내 잘못이야. 나 혼자 책임지겠소. 유나는 나를 진심으로 대한 거요. 민주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렇게 눈이 머셨어요? 저 여자는 아버지를, 우리 가족 모두를 이용한 것뿐이에요. 그걸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태가는 폭발할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에서는 비바람이 함석 지붕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울음소리, 고함과 뒤섞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끈은 산산조각 났고 출구 없는 짙은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가족 간의 대립이 폭발한 후 저택의 공기는 숨막힐 듯했습니다. 모두가 유나가 무너져 용서를 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고 목소리는 도전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 모든 죄를 저한테만 뒤집어 씌우시려는 건가요? 좋아요. 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저는 누구도 유혹한 적 없어요. 먼저 다가온 건 당신들의 아버지, 김진태 회장님이었어요. 저는 그저 힘없는 희생양일 뿐이었다고요. 그 말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습니다. 민주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유나,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카메라에 네가 먼저 다가가는 게 똑똑히 찍혔는데 뭘 더 부인해. 유나는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카메라요? 그걸 본다고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반대로 김 회장님이 며느리를 겁탈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60 넘은 부자의 권력까지 가진 늙은이가 젊은 며느리를 유혹했다는 시나리오, 그게 훨씬 그럴듯하지 않나요? 김 회장은 온몸을 떨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나야, 어떻게 그런 말을. 네가 분명. 닥쳐요. 유나는 처음으로 본성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내가 당신 비위 맞춰주고 굴욕을 참아가며 당신 곁에 있었던 건 이제 와서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뭐에 서명했는지 잊었어요.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유나는 핸드백에서 복사된 서류 한 장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거요. 당신 아버지가 서명한 유언장, 재산과 회사의 대부분을 저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죠. 날 경멸하고 집에서 쫓아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김씨 집안의 재산, 그 절반은 이미 내 손에 들어왔어요. 종이가 허공에서 펄럭였습니다. 이해숙 여사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유나를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겨눴습니다. 세상에, 이 모든 게 네 음모였구나. 유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냉소했습니다. 전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제 기회가 왔는데 놓칠 수 없죠. 제가 한 모든 일은 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부잣집에 발을 들여놓기 위한 발판, 티켓에 불과했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눈은 핏발이 섰고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유나, 너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구나. 김 회장이 달려들어 유나의 손에서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서류를 숨겼습니다. 잊지 마세요, 김 회장님. 당신은 완전히 제정신일 때 변호사까지 입회한 상태에서 서명했어요. 이걸 부인하면 제가 법원에 제출하죠. 아내를 배신하고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내연녀에게 유언장까지 써준 사실을 세상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방 안은 울음, 고함, 그리고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해숙 여사는 심장 발작으로 정신을 잃었고 민주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유나를 향해 불타는 눈으로 외쳤습니다. 너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내가 맹세하지.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쳤고 파도가 세차게 울부짖었습니다. 유나의 유언장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공개되면서 김씨 집안은 출구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눈물과 증오로 가득 찼던 밤이 지나고 김씨 집안의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귓가에는 유언장에는 내 이름이 있어. 이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라는 유나의 도전적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심장은 산산조각 났지만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이대로 가다가는 가정이 정말로 파멸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조용히 거래처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유언장을 무효로 만드는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도덕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사진과 영상을 검토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불륜 증거와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유언장 무효를 주장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릴 겁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예는 이미 잃었습니다. 지킬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위한 정의를 원할 뿐입니다. 한편 유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별도의 변호사를 고용해 반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힘있는 시아버지에게 억압받은 불쌍한 희생자 연기를 했습니다. 유나는 흙을 백으로 만들고 자신을 약자로 포장해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잘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오자 유나가 문 앞에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여보,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억압받았고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이 일이 법정까지 가면 온 세상이 우리 가족을 비웃을 거예요. 어머님이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아내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감히 어머니를 입에 올려? 당신 같은 여자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힐 거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그날 밤 김 회장이 민준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지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퀭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이 일을 법정까지 끌고 갈 셈이냐? 그렇게 되면 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될 거다. 회사는 무너지고 온 가족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야. 그걸 생각해 봤느냐? 민주는 똑바로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오명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만드신 겁니다. 저는 탐욕스러운 한 사람이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제가 어머니와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김 회장은 할 말을 잃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맹목적인 마음은 여전히 유나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 지역 신문들은 들썩였습니다. 목포의 김씨 집안, 며느리와의 소송, 추악한 유언장 스캔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한 가족의 고통은 시장 바닥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저택은 이제 치욕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법만이 유나의 거짓을 끝내고 가족을 이 진흙탕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는 날, 목포지방법원 앞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상속소송만으로도 충분히 이목을 끄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스캔들까지 얽혀 있으니 사람들의 호기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는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반면 유나는 단정한 옷차림에 옅은 화장을 하고 연약하고 순진한 여성의 이미지를 연출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꽉 쥔 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 회장도 출석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험 있는 회장이 아니라 길을 잃고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헤매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이해숙 여사는 방청석 뒤편에 앉아 수척한 얼굴과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유나가 일어서서 떨리지만 극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시아버지인 김진태 회장님은 여러 차례 자신의 권력과 정신적 압박을 이용해 저를 강제로 부적절한 관계에 이르게 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그분이 제게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일 뿐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김 회장이 며느리를 강제로? 김 회장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가 먼저 나에게 접근했습니다. 내가 죄가 있지만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나의 연기가 너무나 그럴듯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차례가 되자 그는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집안에 설치했던 카메라 영상이 담긴 USB를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유나가 서재로 들어가 스스로 시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아버님, 오늘 민준 씨 늦는데요. 라고 속삭이는 장면이 나오자 방청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 피고 최유나 씨가 전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요받았다는 그녀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이 유언장은 비도덕적인 배경에서 작성되었으므로 무효가 선언되어야 마땅합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방청석의 수군거림은 커져갔고 그녀의 피해자 연기에 대한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예, 아들, 그리고 가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너는 나를, 그리고 내 부모님을 배신했다. 거짓말로 죄를 피할 생각 마. 너는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밖에서는 목포의 태양이 불처럼 내리쬐었고 법정 안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차가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거짓말쟁이의 종말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법정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경멸의 눈빛과 수군거림이 유나에게 쏟아졌고 그녀는 평정을 잃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화장으로도 진실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명백한 증거로 저희는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며느리에게 이용당하는 상황에 처한 아버지가 바로 그 가족 파괴범에게 재산을 남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가 금세 제지되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유나는 심호흡을 하며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김 회장님이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김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유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모함해? 네가 먼저 나를 찾아왔잖아. 그 달콤한 말들, 그 손길들,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나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지는 마.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이해숙 여사는 방청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이제 우리 집안 명예는 다 끝났어요.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웠던 아버지는 대중 앞에서 죄인처럼 떨고 있었고, 사랑했던 아내는 거짓 연기로 온 가족에게 치욕을 안기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김진태 씨는 진정하십시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휴정을.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회장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법정 한가운데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회장님이 쓰러졌어요. 구급차. 민준이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법원 의료진이 황급히 그를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이해숙 여사는 떨리는 몸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늙고 병든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유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유언장이라는 카드는 그 서류에 서명했던 김 회장이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수 없게 되면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재판은 혼란 속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언론은 신이 나서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목포 수산, 재벌, 며느리와의 불륜 스캔들 재판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서 의사는 민준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고령의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겹쳐 매우 위험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복도에 앉아 민준은 어린아이처럼 머리를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증오는 여전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연민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해숙 여사가 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민준아, 그래도 네 아버지다. 옳고 그름은 법이 판단할 테니 증오심에 너 자신을 망가뜨리지는 말거라. 그날 밤 유나는 임시로 얻은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자신을 향한 온갖 모욕적인 기사와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난 질 수 없어. 그 재산은 내 것이 되어야 해.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 밖에서는 목포의 비가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김씨 집안의 운명은 끔찍한 결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고, 탐욕과 배신의 대가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목포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김 회장은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심박 측정기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침대 곁에서 민준과 이해숙 여사는 교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긴 위기 속에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환자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심장 발작은 매우 심각해서 고비를 넘기더라도 장기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가족들이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짊어진 것이 단지 병만이 아니라 죄의 무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마다 침대 곁에 앉아 늙고 앙상해진 아버지의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오하면서도 아버지라는 끈은 쉽게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훑다가 아내와 아들에게 멈췄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바람소리처럼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여보, 미안하오. 평생 일해서 자식들에게 든든한 재산을 물려주려 했는데 결국 내 손으로 모든 걸 망쳐버렸구려. 이해숙 여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당신이 밉지만 가엾기도 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사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 아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봐야죠.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밉지만 가엾기도 해요. 제발 깨달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재산이나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요. 그 말을 듣자
김 회장의 흐릿한 눈동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평생을 줬다가 놓쳐버린 것을 깨달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회장이 입원해 있는 동안 민주는 아버지를 대신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그를 믿고 따랐고 거래처들도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해숙 여사는 늠름하게 성장한 아들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잿더미가 된 가정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충격과 피해자 이미지의 붕괴 이후 그녀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녀의 미모를 칭송하고 부잣집에 시집간 것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은 이제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작고 초라한 원룸에서 무가치해진 서류 뭉치를 끌어안고 지냈습니다. 부적처럼 여겼던 유 원장은 이제 법원의 무효 판결을 기다리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증오로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니야,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김 회장이 아직 나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기회는 있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의 마음속에는 이제 후회와 참회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한때의 눈먼 불길은 꺼졌고 그 자리에는 스스로도 돌아보기 두려운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민주는 병원 창가에 앉아 석양에 빛나는 목포 앞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린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해서 어머니가 겪으신 고통을 전부 보상해 드릴게요. 이해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그 약속은 마치 폭풍에 쓰러진 가정에 돋아나는 작은 새싹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김 회장의 병세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몸은 초췌해졌고 더 이상 대기업 회장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민준이 완전히 맡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그는 점차 거래처와 직원들의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수출 물량은 회복되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되면서 공장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민주는 회사의 새로운 격리사원 소희를 만났습니다. 소희는 온화하고 맑은 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계산적이었던 유나와 달리 소희는 소박하고 진실했습니다. 민준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소희는 조용히 그의 책상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힘내세요.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작지만 따뜻한 관심은 상처투성이었던 민준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 남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평온함과 진심이라는 것을. 한편 유나는 사회의 낙오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 대신 초라한 원룸에서 다가올 재판 날짜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돈은 바닥났고 한때 자랑했던 명품들은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어딜 가나 저기 봐. 시아버지랑 바람나서 재산 뺏으려던 그 여자야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속삭임이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헬쑥했고 눈밑은 검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의 순수했던 미소와 가족들의 환대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증오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을 찾아가 김 회장을 만나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해숙 여사가 직접 나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남편과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문이 완전히 닫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에게 마음이 있었던 김 회장마저 병상에 누워 그녀를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반면 민주는 서서히 새로운 빛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희와 함께 창고 재고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소희는 그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부사장님,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실 거예요.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데요.
민주는 멍하니 그녀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소희 씨.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요. 폭풍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알게 되나 봅니다. 함석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그의 말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기나긴 고통의 터널 끝에서 민준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지만 미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는 자신의 두 발로 계속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저편 유나는 원룸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확성기에서 곧 열릴 재판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길은 출구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선고일 목포지방법원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와 불륜 저지른 며느리의 상속 전쟁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져 모두가 그 결말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유나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헬쑥한 얼굴에는 한때의 도도한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과거의 희미한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전 남편인 민준에게 닿았지만 그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의 곁에는 이해숙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밑은 검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김 회장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깊은 슬픔에 잠긴 눈. 그는 유나를 애증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뒤늦게 술에서 깬 사람처럼 재판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는 김진태 씨가 최윤아 씨에게 작성한 유언장은 비도덕적인 관계 속에서 작성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고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영상과 탐정의 사진이 다시 한번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유나가 상속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최후 변론에서 통곡하며 피해자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힘없는 여자일 뿐입니다. 시아버지에게 이용당했고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뻔뻔하게 아직도 거짓말을 하네, 자업자득이다 라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와 증언에 근거하여 본 법원은 해당 유언장을 무효로 선언한다. 또한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한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피고 최윤아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의사봉이 3번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그녀는 김 회장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아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절 끌고 가게 두지 마세요. 김 회장은 떨리는 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쇠약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나야,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우리 가족 모두를 망쳤구나.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배신자들이 맞이해야 할 당연한 결말임을 알았습니다. 몇 달 후 김 회장은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아비를 대신해서 모든 걸 바로잡아다오. 내 잘못이 내 인생의 짐이 되지 않게 해라. 미안하다. 민준은 아버지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사는 점차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회사를 이끌었고 그의 곁에는 가장 힘들었던 시절부터 함께해준 소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단단하게 깊어졌습니다. 이해숙 여사는 다시 웃음을 찾은 아들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유나는 후회와 고독 속에서 긴 날들을 보냈습니다. 한때 권력과 돈을 꿈꿨던 여인에게 남은 것은 헝클어진 머리와 공허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소희와 함께 고향의 바닷가에 섰습니다. 목포의 하늘은 맑았고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고 나니 알겠어.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헛된 욕심은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끌 뿐이야. 소희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민준의 마음속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목포 김씨 집안의 이야기는 많은 고통과 눈물, 그리고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때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던 한 가족은 인간의 탐욕, 배신, 그리고 순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부를 이룬 김 회장은 결국 후회 속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며느리의 유혹에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의리, 자식의 믿음, 그리고 가문의 명예라는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에게 치욕과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유나는 한때 진실한 사랑을 가졌지만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먼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성실한 남편과의 소박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대신 그녀는 양심을 팔아 부를 얻으려는 음모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사랑, 가족, 명예, 자유,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의 벽 안에서 유나는 돈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마음의 평화를 사줄 수는 없다는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희생과 인내의 상징이었던 이해숙 여사는 이 비극의 증인이었지만 동시에 강인함의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병든 몸으로도 그녀는 아들을 지키고 남편에게 도리를 일깨우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민준이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한 아들이자 남편이었던 민준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증오에 자신을 내맡기는 대신 법과 정의를 택했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 진실한 사랑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탐욕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고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 끝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둘째, 가정은 신뢰와 정직함 위에서만 굳건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나약함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정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선한 사람은 고통을 겪더라도 결국 행복을 찾게 될 것이고 악한 자는 아무리 교활해도 인과응보의 법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씨 집안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실한 관계 속의 평온함에 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선한 마음만이 가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민준은 마침내 소희 곁에서 소박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이는 폭풍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한 사람은 결국 보상받고 탐욕스러운 배신자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잔잔했다가도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목포의 바다와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결은 결국 공평함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공평함이야말로 가족이라는 두 글자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